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명화된 행동 문화와 항상 연장자 또는 전임자의 역할을 지지하는 문화를 통해 입증됩니다. 아니, 한국인들 아시아 사람 맞나요? 한국 고등학생 학교 모습에 외국인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인들의 행패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못한 주방장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걸어두려던 그때 그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요즘 외국에서 그렇게나 매너 있다고 소문난 한국인들일 텐데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레베카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미식의 도시인 나폴리에서 살고 있고 실제로 제 남자친구는 나폴리에서 피자 전문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저와 남자친구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라 중 어떤 나라를 가장 좋아하냐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골랐는데요. 최근 유럽을 강타한 한류 문화에 대한 선호도 탓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한국인들의 외모와 교양을 보고 그들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동나이대의 서양인들에 비해 10살 이상은 어려 보일 뿐더러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은 전부 다 배려심이 깊고 아무리 처음 보는 사이더라도 늘 먼저 베풀어주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대해줬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은 서양인들에게는 없는 것들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차갑고 개인주의 적으로 변해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 오직 한국인들만은 따뜻하게 남아서 지구를 훈훈하게 데워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파비오는 이러한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더군요. 레베카, 농담하는 거지. 한국인들은 전부 야만인들이라고. 그러고는 그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는 저를 뒤로 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죠. 파비오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온갖 민폐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고 자신은 식당에 한국인 입장 금지 팻말을 붙여놓을까도 진지하게 고민 중일 만큼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도 넘은 행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웬만한 식당들에서는 엄연히 드레스 코드가 존재하고 파비오 또한 가게 앞에 대문짝만하게 기본적인 드레스 코드에 대한 그림 설명을 붙여놨다고 했지만 오직 한국인들만은 슬리퍼를 질질 끌고 식당에 들어왔고 심지어 민소매 나시를 가슴까지 걷어올리고 식당에 들어오는 한국인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비오가 기겁을 하며 그런 복장으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한국인들은 막무가내로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언어로 큰 소리로 대화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파비오의 피자집에 들어와서 당당히 근처의 파스타 맛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거나 화장실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가게 앞 화단에 노상 방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참을 수가 없던 점은 한국인들은 인원수에 비해 터무니없는 양의 음식들을 주문해놓고 무료 서비스 음식까지 받았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초저가 여행으로 나폴리를 찾는 경우가 많고 구매력이 없어서 10명이서 테이블 4개를 차지한 뒤 피자 한 판만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번역기를 들이밀며 자신들은 한국인인데 무슨 서비스 없냐며 뜨거운 물을 인원수대로 주거나 피자 한 판만 서비스로 달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왔고 파비오는 그런 한국인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단체 손님들이 매장 테이블을 점령하고 자신들만의 언어로 시끄럽게 떠들기까지 하니 손님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던 손님도 나가버리니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고 바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재즈바를 운영하는 제 친구의 사례와 비슷했거든요. 사실 제 친구는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고 한국인 손님만 보면 왠지 모를 반가움이 들어 한국어 인사를 건네며 서비스 음료를 제공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동양인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은 한국인이니 서비스 음료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은 한국인이니 합석을 하자며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들은 전부 중국인이었고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환대를 눈치채고 한국인인 양 행세를 해서 한국인에 대한 혜택을 가로채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파비오의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도 그랬어요.
중국인들의 공통점은 항상 먼저 서비스를 요구하고 외국에서도 시끄러운 목소리로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하며 촌스러운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건 파비오가 서술했던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는 수상쩍은 한국인들과 정확히 부합했죠. 그래서 저는 파비오에게 한국인들은 뭔가를 무료로 주면 그의 2배로 갚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외국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으며 키도 매우 크고 체격도 웬만한 유럽인들보다 좋다고 말해줬는데요. 아마 가게에서 본 건 한국인이 아닐 거라고 딱 잘라 말했죠. 하지만 파비오는 그저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이 한국인들보다 작을 리가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건 동양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저는 그에게 매일같이 한국을 함께 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파비오는 무슨 아시아 국가를 가냐며 늘 반대해왔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동양인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된다며 이성을 잃은 그는 홧김에 한국행을 동의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런 파비오를 보고 정말 다루기 쉬운 남자라는 생각을 하며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머리를 감싸주더군요. 일단 한국공항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해서 별도의 공항버스가 비행기에서 내린 저희를 픽업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공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는 한국인들은 파비오가 이탈리아에서 봤던 중국인들보다 압도적으로 키가 커서 파비오는 거의 한국인들을 올려다봐야 했죠. 파비오는 키가 176cm로 이탈리아에서는 꽤 큰 편의 신장을 자랑하지만 한국인들은 중학생쯤 보이는 어린 학생들마저 파비오보다 키가 컸고 파비오는 이제 현실 부정 단계에 왔는지 그저 멍 때릴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모든 짐들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질서정연하면서 신속하게 비행기에서 빠져나간 한국인들은 노약자들의 짐을 이어받으며 버스에 대신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귀었던 한국인 친구들의 배려심 깊은 모습과 똑같았고 저는 이탈리아에서는 저런 장면을 볼 수나 있냐며 한국인들은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호들갑을 떨었죠. 그러나 역시나 파비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 아무리 한국 공항이라고 해도 이들이 전부 한국인이라는 보장이 어딨어? 아마 유럽이나 미국 쪽에 피가 섞인 동양인들이겠지. 이들은 분명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음에도 파비오는 자신이 동양인보다 작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국인들의 노약자에 대한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희는 빠르게 공항 내부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역시나 공항 내부에서도 파비오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한국인들을 보고 기가 죽은 채 힘없이 걸어가더군요. 제가 그런 풀이 죽은 파비오를 보고 비웃으니 파비오는 화가 났는지 씩씩대며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파비오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성을 잃은 파비오가 맞은편에서 오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을 강하게 어깨로 쳐버렸거든요. 그 한국인 남성은 분명 파비오와 마주치기 10엠 전부터 어깨를 접으면서 왔는데 파비오는 그런 한국인과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으니 이건 명백한 파비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비오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한국인 남성에게 사과를 건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꼴불견의 장면을 이탈리아에서 워낙 자주 봤기에 파비오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들은 어깨를 접는 법을 모르는지 아무리 비좁은 공간에서도 비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들은 마치 어깨를 비키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어깨를 펼치고 다니곤 하죠. 그런데 이런 자존심 강한 이탈리아 남자인 파비오는 자신이 먼저 어깨를 부딪혔음에도 오히려 힘에서 밀려 자신이 나가떨어졌을 뿐더러 상대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자신보다 훨씬 더 키와 체격이 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한심한 파비오를 나무라며 황급히 번역 앱을 사용하며 한국인 남성에게 사과했죠. 역시나 한국인들은 매우 대인배였는데 이 남성은 자신은 괜찮다며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파비오를 걱정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성은 파비오에게 악수를 청하며 상황을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 남성의 악수를 받은 파비오는 갑자기 눈빛이 착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파비오는 한국인 아저씨의 강한 악력에 놀란 모양이었는데요. 파비오는 어떻게 중년의 나이에도
이 정도의 덩치와 힘을 가질 수가 있냐며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는 한국의 전통시장 등에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게 될 일이 많았는데요. 파비오는 일전의 경험으로 겸손을 되찾았는지 어디를 가던 조용히 어깨를 움츠리더라고요. 골목길에서 맞은편에 다른 남자들이 와도 고구마 호두. 파비오는 자신보다 훨씬 큰 한국인들을 보고 저게 어떻게 동양인일 수가 있어? 라며 기겁을 하며 어깨를 움츠렸죠. 또한 파비오는 한국에서 의자만 보면 반드시 앉곤 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키와 덩치가 웬만한 이탈리아인들보다도 훨씬 컸기에 파비오는 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키를 숨기는 편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파비오를 달래주려던 그 순간 저는 파비오의 비밀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파비오는 한국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시간을 번 모양이었는데요. 한국 여자들은 동양인답지 않은 기럭지와 체지방이 거의 없는 완벽한 몸매를 자랑했을 뿐더러 다들 피부도 좋고 예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유럽인들보다 훨씬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파비오는 한국 여자에게 푹 빠져서 너클 나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특히나 파비오는 어떤 여자를 침을 흘리며 응시했는데요. 저는 그가 바라보는 여성의 정체를 파악한 뒤 경악을 하며 파비오의 뒤통수를 내려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유부녀였거든요. 그녀의 옆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파비오는 도저히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한국인의 얼굴을 보고 그녀를 20대 여성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파비오도 진실을 알고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일 뿐이었는데 저는 그런 짐승 같은 파비오의 등짝을 수차례 내려쳐버렸죠. 사실 저도 이탈리아 남자보다 키와 체격이 크고 패션 감각도 좋은 한국 남자들을 구경하며 길거리를 거닐었기에 할 말은 없는데요. 물론 이탈리아 남자들도 멋있지만 그들은 파비오처럼 매 순간 한눈을 팔며 바람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의리 있고 책임감이 강하기로 유명하기에 조금 더 눈길이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눈치 없는 파비오는 제가 한국 남자들을 구경하는 것도 못 알아채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 다양한 곳을 다녔는데요. 한국인들은 사지 않아도 좋으니 맛이나 보라며 저희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셨고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러한 친절에 파비오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더라고요. 파비오는 같은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일면식도 없는 남을 위해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이해조차 안 간다며 어리둥절해 했는데요.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이렇게나 정 많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식당에서 그런 행패를 부렸을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파비오는 한글의 모양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한글 간판이나 표지판 등 한글이 쓰여 있는 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사진을 찍곤 했고 특히나 고등학교라는 한글이 마음에 든다며 한국 고등학교 앞에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저희는 마침 하교를 하는 한국인 학생들을 마주쳤고 이 고등학생 무리는 저희를 위해 기꺼이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이들은 마치 보수라도 받은 것처럼 10분은 넘게 여러 구도로 사진을 찍어주는 호의를 베풀어줬고 영어도 매우 잘해서 의사소통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파비오가 제게 대체 한국어로 적힌 고등학교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라고 답하자 파비오는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는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인 거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들이 입은 교복을 보니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맞을 거라고 답했죠. 그러자 파비오는 또다시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고등학생들은 남학생은 거의 키가 190cm에 육박하는 듯 보였고 여학생도 웬만한 이탈리아 여자들보다 훨씬 늘씬했거든요. 파비오는 흥분해서 학생들에게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빨리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말하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이 이탈리아어를 알아들을 리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파비오를 보고 장난을 걸 뿐이었습니다. 파비오,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말을 거는 건 싫어하면서 정작 너는 왜 한국에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는 자신이 그렇게나 싫어하던 중국인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한국인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낸 뒤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배려와 호의를 한껏 받은 파비오는 이제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하는 한편 그간 한국인들을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한국인 손님들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파비오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들만을 위한 식전 음료와 식후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파비오는 자신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한국인들을 위해서라면 마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정말 전형적인 장사꾼인 그답지 않게 한국인들을 환영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 손님들이 늘어날수록 가게의 수익은 감소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파비오가 가게 정책을 바꾼 이후 파비오의 레스토랑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늘 조용히 식사하고 매너와 예의를 지켰는데 그런 매너 있는 한국인 손님들이 늘어날수록 파비오의 레스토랑에는 그 수준에 맞는 신사적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파비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평판과 질은 날이 갈수록 올라갔고 파비오의 레스토랑은 한국인들 덕분에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가끔씩 중국인 손님들의 한국인 행세가 이어지곤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파비오도 중국인에게 속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을 잡아서 왜 남의 나라를 욕보이는 거냐고 맹렬히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인은 중국 커뮤니티에 외국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면 무료 음식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실토하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화가 난 파비오는 아름다운 한국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형편없는 중국인들에게 망신을 줘서 쫓아내겠다며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답니다. 어떻게 한국은 한국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마저 완전히 팬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한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